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애되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며 올해 수능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더 높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으로 따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결국 초고난도 문제만 없앴을 뿐 기존에 발표한 수능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수능 논란으로 인해 확대된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변별력을 유지하려면 그 아래 수준의 고난도 문제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자칫 한두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이 정폭될 수 있다. 취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 문제라는 정부 인식에 대해선 이견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교과서 밖의 내용이라도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출제 기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EBS 교재에 없는 지문들도 그 성취 기준에 맞는다면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은 그 지문을 쓰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성기선정 교육과정 평가원장은 수십 년 동안 수능 문제를 출제하며 자료를 축적해온 평가원의 전문성을 전면 부정할 경우 논란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프랑스, 베트남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일정 마지막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국제 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현지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소르본 대학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자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파리 대학 연합총장을 만나 디지털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파리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놀라운 성과를 만들지만 한편으론 혼란을 빚어내는 만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유럽 기업 6곳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 등을 한국에 설립하겠다며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약정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역시 엑스포 관련 행사였습니다.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리셉션장. 전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방문해 다시 한번 부산의 강점을 소개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할 것입니다.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함께했고 1번 발표자였던 가수 싸이도 엑스포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 대표단을 향해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엑스포 유치전에 몰두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빈 방문지인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베트남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강화 외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하원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연준의 목표인 2%를 달성하기까지는 멀었다는 겁니다.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파월 의장은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2차례 추가 인상이 꽤 좋은 예측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의 신용대출 여건이 빠듯해지면서 경제가 맞바람을 맞고 있다면서 긴축 정책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완화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storing price stability, again, is essential to set the stage for achieving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over the longer run. 파월 의장은 한 의원이 이달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긴축 행보를 멈춘 것이라고 표현하자 멈춤이란 단어를 쓴 적 없고 오늘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잡으며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에 이어 재차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신이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이 여성은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고 남편은 낙태한 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남편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경찰들이 아파트 정문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세요. 어제 오후 이곳의 한 주택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 안에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여자와 남자아이가 비닐에 쌓인 채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30대 친모는 경찰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집과 병원 근처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실토한 겁니다. 살해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남편과 콜센터에서 일하며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데 다시 아이가 생기자 생활고를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두 아이 모두 낙태를 했다며 출산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는데 남편 역시 이런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은 병원에 출산 기록만 있을 뿐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를 관계 당국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미심쩍은 정황을 전달받은 뒤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친모가 이를 거부하자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여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5시간에 걸친 1차 조사를 마친 뒤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편을 상대로는 부인의 범행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은데요. 오늘도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비가 오면서 22.1도에 그쳤는데요. 오늘은 한낮에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내일과 주말에는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남해안과 내륙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9.6도, 광주 20.7도, 대구 2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